HD 현대인프라코어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현대인프라코어의 주가가 오늘도 4%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쉽게는 올려줄 생각이 없구나.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현대인프라의 실적도 수급도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현대인프라를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허나 앞으로 상승할 근거가 있다면 우리 여기에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이 높았을 때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지금은 상승할 것에 대한 승부를 걸어야 될 순간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요 지난 8월달부터 현재 11월달까지 계속해서 620억 원의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 HD현대인프라코어 이번에 실적 다들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우리 방송 항상 응원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상하신 거 알지만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한 방송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정말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뭐 실적이 빠집니까? 이슈가 없습니까? 수급이 안 좋습니까? 자, 실적 먼저 보죠. 3분기 매출액 1조 1302억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24% 성장세 시현되었고 영업이익은 809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291% 증가했어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였던 영업이익의 899억보다는 약간 밀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건설기계 사업 부분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고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수요도 여기에서 중심이 되고 있어요. 또한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82%로 고성장을 했어요. 이는 현대건설기계 중국 물량을 위탁 생산한 영향으로 파악이 되고 현대건설기계 위탁 생산 물량은 전체 중국 매출의 50% 수준이에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때요? 이번 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고성장을 그렸어요. 영업이익은 290% 올랐어요. 맞나요?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나요?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나요? 영업이익이 무려 291%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승세는 시현되지 않았어요. 주가 상승세. 오히려 예상보다 좀 기대치를 하회했네? 너무나 좋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단 떨어지네? 하는 걸로 주가가 밀렸죠. 아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요거? 아니 올랐던 거 이상으로 빼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의도적인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재건주다 뭐다 하지만 실질적인 건 좀 보자라는 거예요. 현대인프라는 실적주입니다. 자, 건설 기계 부문은 유럽 지역에서 경기 회복에 따라서 북유럽과 남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도 금강 개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대형 장비의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오늘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아프리카 금강 개발 중심의 지역인 이디오피아는 판매량이 60%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대로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흑자 전환된 건설기계 부문의 사업이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왜 주가는 빠지냐는 거예요. 특히나 내년 인프라 투자 확대, 글로벌 국가들의 대미 투자 수요 증가로 역시나 실적 개선 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면 주가도 올라가겠죠. 또한 올해 2번이나 판가 인상했어요. 판매 가격을. ASP를 2번이나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인상한대요. 왜? 관세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네가 필요하잖아. 너네가 사가. 우리 관세 부담 안 할 거야. 너네가 필요하니까 관세 부담 너네가 해. 이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NG 부분은 또 어떤데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어요. 엔진 부분은 역시나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요. 데이터 센터형 엔진 수요가 견조하고요. 발전용 엔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산용 엔진도 주요 고객사의 수출 확대에 따라서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와 방산에 따른
수출, 매출 성장세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주가는 빠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유 자금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굳이 막 이런저런 걸로 막 뭐 신용 쓰고 미소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거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여유가 없다면 일단 그대로 홀딩하면 된다. 아시겠죠? 지금 현대인프라 영상 보고 있다면 우리 방송 보고 있다면 737174542 이 번호로 현대인프라를 꼭 남기세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드신지 알지만 저는 현대인프라 들고 가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합병 이슈도 남아있고 얘가 지금 기존에 그려지고 있던 상승 추세에서 하단을 좀 이탈하는 건 너무나 아쉬워요. 근데 이 하단을 이탈했던 원인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회사 실적 성장하고 있죠. 흑자 전환 모멘텀도 나왔죠. 흑자 전환 모멘텀이 나왔던 건설기계 사업 부분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60% 성장세 또 시현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죠. 아니, 왜 빠지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저렴하게 담을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자 신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매도했어요. 33,000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드만삭스 약간 매수해주고 JP모간도 12,000주 매수해주고 여기에 삼성도 38,000주 매수. 대량의 매도가 나와서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수급을 봐도 현대인프라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 상황도 아닌데 실적도 지금 너무나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가 되는데 주가만 빠져요.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대인프라가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요. 이렇게 항상 공포스러운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단순히 떨어지니까 불안하다. 아닙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할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도 떨어질게 보인다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보니까 어때요? 현대인프라를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은 실적에 있고 합병 이벤트에 있고 여기에 따른 수급이 기관도 그렇고 신한투자도 그렇고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매수하고 있다는 거, 올라갈 거라는 거. 그럼 우리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승부를 거시죠. 7371745저기로 현대인프라 남기세요. 저는 승부를 걸어야 될 땐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러설 땐 물러서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왜 물러서야 됩니까? 모든 게 좋다라고 지금 실적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증명이 되고 있는데 당장 약간 밀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인프라라고 반드시 남기시고요. 문자를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설명을 드리고 현대인프라의 총정리까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 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요,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HD 현대인프라의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실적, 이번에 실적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약간은 하회를 했지만 역시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 개선세에 따른 주가 상승세는 크게 시현되지 않아서 옆으로만 가고 있었어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나왔으면 엑시시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대량으로 매도도 할 수 있지만, 아니 애초에 오른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냥 원래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3분기 실적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없었다면 다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빤히 보이죠? 역시나 저는 이 합병이 가장 관건일 것이다. 그죠? 근데 합병이 되려고 하는데 현대인프라가 돈을 못 벌어봐. 합병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진 않겠죠.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세, 성장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망에 대한. 그럼 합병에 대한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간 빠진다라고 해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웬만해서는 이 가격이 깨면 안 됩니다. 지금 그어드리는 이 가격이요. 저는 그래서 이 가격을 깨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현대인프라의 주가 방송 11월 7일 금요일에 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현대인프라의 주가가 이 초록색 하단 지지선을 다시 회복할 거라 봅니다. 회복하는 추세가 만들어질 거예요. 적어도 빠지진 않을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감히 예언합니다. 여기 안 깨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올 거다. 아시겠죠? 오늘 HD 현대인프라의 주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